검사 할인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사진 기사입니다. 네. 누구야 싶으실 수 있어요. 살짝 권성동 의원 아까 얘기했는데 비슷한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 아닙니다. 김상민 전 검사다라는 거죠. 누구냐? 김건희 여사한테 이완 화백의 그림을 줬다고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김상민 전 검사다라는 건데 어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들 상세히 소명을 했고요. 향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했나 조현산 변호사님. 나도 수사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닌데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특검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 검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확정 편향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미 여러 가지 정황상 김상민 전 검사가 이완 화백을 구매를 해서 이를 전달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로부터 대리하여 구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대리해서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김상민 전 검사가 직접 이 그림을 구매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김 전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또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 그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할인까지 받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김진우 씨를 대리해서 구매를 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모든 것들은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되는 그런 결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한 김상민 전 검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레토릭처럼 확증 편향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오빠인 김진우 씨한테 주는데 굳이 왜 본인도 아니고 또 대리인을 통해서 건너 그렇게 사갖고 또 주느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그림 자체도 사실 어제까지도 저희가 논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림 자체도 그림이 누구한테 줬느냐 얼마짜리냐. 근데 위작이냐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논란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김상민 전 검사한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위작 여부가 지금 밝혀지는 바람에 지금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그 위작일 리 없다. 만일에 위작이면은 그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될 상황이다 할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어떤 그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를 하고 이제 중개를 했는데 지금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그림을 팔려고 하는 그 업체 측에서 이제 구매자가 좀 신분이 보장된 사람에 대해서만 판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진우 씨 측에서는 이제 혹시나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두세 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네. 지금 얘기는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산다는 얘기가 돌면은 그림값이 엄청 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산 건 숨기고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러니 대신 좀 사다 줘라고 해서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심부름처럼 난 사서 주기만 하고 왔다. 신분이 보장된 내가 돈을 받아서 사서 주기만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우 변호사님. 김상민 전 검사가요.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의 사안이어도 어느 정도는 한 발 떨어져서 자기 객관화를 해서 이 사안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그림 2천만 원 할인받아서 샀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 자체로 일단
김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에는 유형의 경제적인 이익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직 검사 신분에서 그림을 검사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 받아서 샀으면 네. 그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왜 그런 부분을 대리구매를 했다고 하면서 인정을 하겠는가. 결국에는 더 높은 죄를 피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대리구매론으로 빠져나가서 네. 뇌물공여를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선수재로 가면 이것은 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뇌물로 인정이 되면 뇌물은 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대리구매라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 뇌물공여를 피해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는데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도 그러면은 도대체 왜 공천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또 그 이후에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자리가 신설이 돼서 김 전 검사가 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면밀하게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상민 전 검사가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의 어떤 자신이 맡고 있는 혐의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일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왜? 본인이 대신 사면서 본인 검사 신분이라는 걸로 좀 2천만 원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위배되는 건 이걸 본인이 굳이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 다른 뇌물이나 알선수재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방향으로 청탁금지 또 이 형량이 낮은 걸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려는 큰 그림 아니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할인을 받았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죠. 한겨레 기사 같이 보시죠. 진품 논란 이호한 그림 2천만 원 검사 할인 받아 산 김상민.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어디는 보도가 1억 2천만 원에 샀다 그러고 어디는 보도가 1억 4천에 샀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해 라는 생각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1억 4천을 달라고 했는데 검사기 때문에 2천만 원 할인 받아서 1억 2천에 이 이호한 화백의 그림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주현선 변호사님. 저희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많은 할인의 종류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로봇계 업체 대표 서모 씨가 영부인 할인으로 시계를 샀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 하나 뭐 윤 전 대통령이 산다고 해서 나도 하나 샀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검사 할인입니다. 검사 할인은 뭡니까? 그러게요. 저도 뭐 검사 할인이 있다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 하셨어요. 검사 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 할인까지 받았는 것은 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요청을 통해서 대리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셨는데 네. 앞서 한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귀금속 브랜드의 경우에는 고가 브랜드의 경우에는 영부인 할인이 더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우 씨가 김상민 검사를 통해서 검사 할인을 받을 게 아니라 영부인 할인을 받는 게 금액이 더 할인이 컸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 할인이든 영부인 할인이든 일반 국민들, 서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팀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서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청탁금지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인된 금액만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사 청탁, 공천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추가적으로 뇌물 공여 혐의도 충분히 적용하고 검토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뇌물 공여한 금액 자체가 뭐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 부분도 아마 특검팀이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할인을 받았다고 해서 청탁금지법만 적용이 되고 뇌물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인 받은 만큼 또 내가 그만큼 이 금액적으로 공여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역시 법을 아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리구매로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가 인정이 됐을 때 그 뇌물 공여의 가액은 2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양형기준표상 양형도 굉장히 내려갑니다. 3천만 원 미만이 되면요. 양형기준표상 기본 구간인
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까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림 전체를 그냥 사서 갖다 바친 게 되면요. 네. 1억 원 이상이 돼서 본인의 양형 기준도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김 전 검사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천만 원 할인받은 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아마 김상민 전 검사는 감안해서 얘기를 한 걸 거다. 1억 2천 다 뇌물로 인정받느니 2천만 인정받는 게 약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김상민 전 검사 일단 어제 와서 조사를 받았죠. 근데 어제 김상민 전 검사만 불러서 조사한 건 아닙니다. 누굴 또 불렀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이번엔 서희건설 사위 탓에 출석하게 됐다. 그동안 내란 특검에는 여러 번 가서 좀 조사를 받았었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왜? 서희건설 사위 관련해서 서희건설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서희건설 돈 준 거 알고 있었어요? 라는 걸 불러서 물어봤다라는 건데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우리 비서실장은 제가 원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인사를 하는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을 잘 선택해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박성근 전 실장 임명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있었나요?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한테 금품 건넨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근무 기간 동안 아예 모르셨어요? 네.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 때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었죠. 내가 추천해 주시면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물어보고 그래서 온 사람이 딱 하고 온 게 박성근 전 검사 이력서가였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현산 변호사님.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서희건설에 무슨 금품이 오간 것까지는 몰랐을 가능성도 사실 있긴 있는데 내가 쓸 사람을 위해서 너 비서실장으로 이 사람 써라고 얘기를 한 이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해당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에게 그 모든 권한을 사실상 넘긴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서희건설과의 그런 유착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참고인 지위에서 이번 초안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방금 화면에서 보였지만 그 당시에 밝게 웃으면서 본인의 비서실장 임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들어가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함구하고 있죠. 굳은 표정으로. 그 당시에는 본인이 그렇게 말을 내뱉은 게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이미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참고인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특검팀에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은 이번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할 필요가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그래도 물어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게 서희건설에서 줬다고 하는 액세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목걸이 이런 것들의 금액대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처음에 나토 3종을 줬다 그랬었죠. 같이 볼까요? 네, 처음에 얘기했었던 건 나토 3종 다 제가 줬어요 라고 자수서에 썼다라는 거죠. 그게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해서 대략 한 1억 1천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나온 게 사실 그것만 준 게 아니고 팔찌도 줬어요 라고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반클리프 앞에 팔찌가 2개, 목걸이 하나 더 그리고 귀걸이가 하나 또 더 있었다라는 거. 요게 또 한 5천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합한다고 한다면 요게 한 1억 6천인데 물론 이제 서희건설이 이걸 다 줬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소 요거는 확실하게 4번에 요 빨간색 요 팔찌는 김 여사가 즐겨하던 요 팔찌는 확실하게 줬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처음에 나토 3종은 송 변호사님 자수서에 이제 이봉관 회장이 지금 얘기를 다 한 거고 자수를 한 거거든요. 팔찌 부분은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수서에도 다 오픈한 건 아니네. 팔찌 나오는 거 보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앞으로 자수 감경이 이봉관 회장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수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규명을 할 것인데 적어도 저 반클리프 팔찌는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저 정도 되면은 받은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 아니겠는가? 반클리펜 앞에 목걸이, 뭐 티파니 브로치, 그 그라프 귀걸이, 반클리프 팔찌 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라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긴 했지만 상당히 여주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아까 뭐 시계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했는데 또 다른 시계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특검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서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가 추가로 압수가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금 5돈, 처음에 저희 10돈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10돈이 아니라 5돈으로 이배용 이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편지와 함께 발견된 그 금고 무기가 10돈짜리가 아니라 5돈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5돈짜리 금고 무기와 편지와 같은 데에 보관이 돼 있었던 걸 보니까 롤렉스 시계도 있고 까르띠에 시계도 있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선 김 여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압수수색할 때 돌반지랑 같이 놓여 있던 김 여사 동생 부부의 패물이다. 동생이 해외에 나가서 그거를 보관하려고 요양원에 금고에 넣어놨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동생 거예요 라고 다 특검에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하고 또 이걸 또 언론에 알린 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김 여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얘기한 부분이 난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또 조현산 변호사님 뭐 어느 정도 좀 사는 또 집들은 폐물로 롤렉스 시계 또 하고 하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그냥 돌반지랑 이런 그냥 귀금속 금부치들 다 좀 모아놓는 차원에서 같이 보관을 했는데 이게 진짜 폐물이었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론에 브리핑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뭐 절도범들이 절도한 물건, 절취한 물건이 밝혀졌을 때 훔친 물건이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수사기관이 그냥 넘겨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 거북이죠. 금 네. 거북이도 있었고 편지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 옆에 또 롤렉스, 까르띠에 그런 그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건 메간 매직과 관련된 각종 청탁으로 받은 물건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것인지 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각종 청탁을 위해서 받은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귀금속을 예를 들면 폐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구태여 왜 요양원에 있는 그 금고에다 보관을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금고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인데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있을 경우에 특검팀의 수사와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멀리 있는 요양원 금고에 보관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변호사님.
저 롤렉스 시계에 관해서는요. 일단 압수가 됐으니까 네. 특검에서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과정에서 저 시계가 언제 출시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그것을 김 여사 동생의 결혼 시점과 맞춰볼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롤렉스 시계는 이제 널리 아시다시피 가품도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 번호를 통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 2011년부터는 이 롤렉스 시계의 일련 번호 방식이 난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이전 2010년까지는 생산 연도별로 조금씩 이 일련 번호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김 여사 동생은 언제 결혼했냐면 2010년 6월에 결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결혼한 지 반년이 넘게 지나서 폐물을 마련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 일련 번호를 확인을 해보면 대략의 출시 시점이 확인이 될 겁니다. 과거에 김건희 씨 측은 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관련해서도 압수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 모조품이었다고 하면서 그 모조품을 2010년에 홍콩에 갔을 때 사왔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걸이 출시 시점보다 더 빨라서 그 진술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것도 감정을 하고 출시 시점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검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송 변호사님이 김 여사 동생이 결혼을 몇 년도에 했는지 그리고 롤렉스 시계의 이 진품 가품 여부가 난수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여부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특검에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지금 나오는 게 목걸이, 귀걸이, 시계도 약간 종류별로 롤렉스도 있고 까르띠에도 있고 뭐 좀 다른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가방 등등 이게 형체가 있는 거 말고 이제는 특검이 형체가 없는 부분, 사적 유용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수사. 대통령실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종묘에서 본인의 어떤 지인들과 사적으로 따로 차담회를 했더라.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데인데 여기서 어떻게 차를 마실 수 있었던 거냐라는 얘기예요. 관련한 얘기가 사실 이미 국회 예결위 때도 나왔었죠. 잠깐 보고 오실까요? 세계유산 종묘에 작년 9월에 김건희 씨가 이 공간을 사적으로 차담회를 했다는 의혹, 이것이 사실로 내란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실제 김건희 일행을 태운 차량이 종묘를 들어와서 조선시대의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 영령전을 대청소를 시켰답니다. 직원들이 매달려서 저 영령전을 청소한 거예요. 여기 냉장고까지 옮겨놨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까지 옮겨서 그 말 그대로 김건희 개인 카페를 만든 거죠. 특검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랑케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 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네. 이미 지난 8월에 있었던 예결위에서 한번 이 민주당 김성애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공개가 되긴 했었어요. 뭐냐? 이 종묘에서 왜 김 여사가 남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차를 마셨느냐. 심지어 그거 하고 막 청소시키고 그랬잖아요. 냉장고 옮겼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제시를 했죠. 볼까요? 여기 보면 경상관리 일지입니다. 근데 9월 2일에 작업 내용이에요. 뭐 지금 뭐 청소했다고 나오고요. 뭐 1에서 4실 청소했고 여기도 청소했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청소하고 청소 쭉 나오죠. 그리고 냉장고도 옮겼다라는 겁니다. 냉장고 등 운반. 여기도 냉장고와 테이블을 이전했다라고 지금 망묘루에 이 냉장고와 테이블을 이전했다. 지금 나오죠.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에 근무 일지를 보면 CCTV가 그럼 다 찍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전기 점검으로 인한 외곽 및 내부 카메라 작동이 요 시간대 불능합니다. 그리고 내부 카메라 화면 녹화를 그래서 일시 중단합니다. 2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이렇게 지금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에 카메라 8대가 다
작동이 안 돼요라고 근무일지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근데 드는 생각이 조현선 변호사님. 사실 이게 뭐 물건은 이게 금액이 어떠니까 이 정도의 뭐 혐의 이렇게 딱딱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형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살펴보게 되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1호부터 2조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살펴보게 되면 12호에 말씀하신 대통령의 지위라든가 대통령실의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가 딱 전형적인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취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종묘라는 것은 세계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의 영부인이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위치와 대통령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그런 차담회를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어떠한 그런 형사적인 조문을 적용할지도 아마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요 앞에선 저희가 목걸이, 뭐 시계, 그래서 뭐 명품 가방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 이젠 무형으로 어떤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된 수사 소식이 또 속속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